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일단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는요, 일제히 불법 폭력 행위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큽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백골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분노의 원인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야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서로 상대 탓이라고 지금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골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우리 당에서도 여러 번 사과를 했고 개인의 일탈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해둡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력이 어떤 의사표현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을 아까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계엄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맞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난 한 달 넘게 민주당이 취했던 이런 행동들,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탄핵을 남발하면서 특히 한덕수 총리 대행을 탄핵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민주당의 이 폭주,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국민들이 지금 거기 시위대가 했던 저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우리가 엄벌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는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부분들, 정말 저는 이렇게 왜곡하고 그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도 또 편승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죠. 거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좀 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많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국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 또 얘기 또 하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까지도 같이 가세해서 지금의 이런 국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들, 그래서 결국은 예고된 폭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인 민주당 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가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예고된 폭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입 사태가 예견된 것이었다라는 지적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하에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 수사에 대한 긴급 수사 금지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은 폭력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죠. 그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이견이 없도록 이 체포나 구속 절차를 좀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로 신분이 이제 확정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란 어찌됐든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어떤 여죄 여부는 재판에서 따질 일이지만 일단 대통령이라 하면 하나의 어떤 선거 5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지고 또 일정한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탄탄하니 굳어져서 코어 지지층이 형성이 돼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그 절차,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죄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어떠한 지지를 갖더라도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 이건 적법했어, 아 이건 고개를 끄덕일만 해라는 합의 하에서 그런 합의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여야만 사실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네. 공수처와 관련돼서 수사권이 없다 있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이후에 또 서부지법에 굳이 중앙지법에 해야만 한다는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것, 또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할까? 이 편법은 확실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의혹으로 증폭되면서 쌓여가면서 이 폭력까지 행사하는, 저는 폭력에 반대합니다만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이지요.